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 속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 후대의 우리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일본의 역사에서는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한 역사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풀리지 않은 일본 역사 속 미스테리들 3부입니다. 일본의 마지막 사무라이 정권 에도幕부의 공식적인 종언을 외쳤던 덴노는 고메이 덴노였습니다. 고메이 덴노는 서양 세력에 개항을 하려던 에도幕부를 비판하고 모든 권력을 덴노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이른바 조낭양이 운동에 나섰으며 에도幕부에 불만을 품고 있던 지방의 번들을 모아 에도幕부에 대항했습니다. 에도幕부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지방의 번은 지금의 가고시마에 해당하는 사스마 번과 야마구치에 해당하는 조슈번이었습니다. 두 번은 샤초 동맹을 맺어 에도幕부에 대항하였고 에도幕부를 토벌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1867년 에도幕부 타도 움직임의 상징적 존재였던 고메이 덴노가 사망합니다. 35살이란 젊은 나이였고 공식 사인은 천연두였다고 합니다. 고메이 덴노는 천연두에 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급사한 것이라 고메이 덴노가 독살된 게 아니냐는 소문이 그 당시에 돌았습니다. 더군다나 막부파와 토막파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던 시기에 급사했기 때문에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누가 고메이 덴노를 독살했을까요? 첫 번째 배후는 에도幕부의 쇼군 가문이었던 도쿠가와 가문입니다. 막부를 토벌하자는 토막파 번들이 군대를 몰아 기이하니 에도幕부의 쇼군 가문이었던 도쿠가와 가문이 고메이 덴노를 암살했다는 설이죠. 두 번째 범인의 배후는 토막파 세력이라는 겁니다. 아니 조낭 양이를 외치며 에도幕부 타도를 외치던 토막파가 왜 같은 편인 고메이 덴노를 독살하려 했다는 소문이 도는 걸까요? 고메이 덴노가 조낭 양이의 상징적 존재였지만 고메이 덴노는 서양 세력의 적대적인 양이의 사상을 주장했을 뿐 조낭의 사상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메이 덴노는 굳이 정치의 최전선에 나서지 않고 싶어 했고 번거로운 국가의 통치는 막부가 계속하기를 원했죠. 막부의 완전한 토벌을 원했던 토막파 세력에게 고메이 덴노는 오히려 걸림돌이었고 그래서 고메이 덴노를 암암리에 죽여버리고 본격적인 막부 타도 전쟁에 나섰다는 설이죠.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고메이 덴노의 죽음에 이야기가 붙으면서 딱히 근거는 없지만 우리 조선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고메이 덴노를 암살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 15가지 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고메이 덴노를 죽였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메이 덴노 이후 어린 아들이었던 메이지 덴노가 즉위하자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일본 사회의 주도 세력이 되죠. 일본 근대화 시기의 가장 뜨거운 미스테리는 메이지 덴노 대역설일 겁니다. 1867년 고메이 덴노가 흉흉한 소문을 남겨놓고 죽은 뒤 그의 아들 메이지 덴노가 즉위했습니다. 메이지 덴노가 실은 메이지 덴노가 아닐 수 있다는 음모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메이 덴노가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죠. 가장 유력한 범인이 이와쿠라 토모미라고 역시 반막부 세력이었는데 막부 정권의 어느 정도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고메이 덴노를 직접 암살해버렸다는 소문이 나돌았죠. 그리고 이와쿠라 토모미를 비롯한 반막부 세력들이 황태자 메이지 덴노를 즉위시켰는데 메이지 덴노가 황태자였을 때의 모습과 실제 덴노로 즉위한 이후 메이지 덴노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황태자도 일찍이 죽었고 메이지 덴노는 고메이 덴노의 황태자가 아닌 다른 대역일 수 있다는 음모론이죠. 우선 황태자였을 때 몸이 허약하고 말을 타본 적이 없고 무엇보다 오른손잡이였다고 하는데 실제 메이지 덴노는 체격이 매우 장대하고 승마에 능했고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황태자였을 때 기록된 외모 및 성격과 덴노로 즉위하고 난 뒤에 외모 및 성격이 너무 다르니 덴노로 즉위한 건 대역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반막부 근대화 세력이 메이지 덴노라는 허수아비 대역을 세우고 본인들이 모든 근대화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설입니다. 물론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일본 역사 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조사한 바로는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일본사 속 인물 1위로 일본 산업 근대화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받는 사카모토 료마가 뽑혔습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의 각종 창작물에서 최고의 검객으로 묘사되고는 하는데 에도 말기에서 메이지 사이의 사무라이입니다. 료마는 북진 일도류라는 검수를 구사했습니다. 료마의 스승이 북진 일도류를 창시한 검객의 동생이었다죠. 키도 당시 일본인치고 매우 컸다고 하며 그가 쓰던 검은 사카모토 가문의 보검이었던 무츠노카미 요시유키라는 명검이었죠. 그저 그가 싸움 잘하는 사무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망의 1위로 뽑혔을까요? 아닙니다. 에도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 료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에도幕부를 무너뜨린 두 번은 사스마번과 조슈번이었는데 이 두 번의 동맹, 이른바 사초 동맹을 체결한 장본인이 료마입니다. 사초 동맹 주도로 막부 타도 운동이 벌어졌고 1868년 에도幕부의 마지막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대정봉환, 즉 조정의 모든 권력을 덴노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선언했는데 이 대정봉환도 료마의 작품이었죠. 료마
도요마는 사스마번의 재정적 지원으로 해원대라는 일본사 최초의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해원대는 무역회사 겸 해군을 보유했습니다. 이 해원대가 바로 미쓰비시 그룹의 전신이 되는 회사죠. 그런데 이 사카모토 료마는 암살당하고 맙니다. 문제는 사카모토 료마를 암살한 배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카모토 료마가 박살내놓은 에도막부에서 운영하던 군사 조직 중에 신센구미라고 있었습니다. 이 신센구미가 사카모토 료마를 매우 혐오하여 몇 번이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센구미는 암살에 가담하지 않은 정황이 더 뚜렷하죠. 아마 막부의 잔당으로 보고는 있지만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카모토 료마의 암살은 일본 근대사 최고 미스터리의 암살 사건이며 그래서 후대의 여러 컨텐츠의 소재가 되기도 했죠. 끝내 에도 막부는 토벌되었고 메이지 대노는 수도를 기존의 교토에서 에도로 옮깁니다. 이때 에도의 명칭이 도쿄로 바뀌죠.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 개혁을 실시합니다. 메이지 유신의 일환으로 각 지방의 번들은 현으로 행정 단위가 바뀌었고 사스마번은 가고시마 현으로, 조시번은 야마구치 현으로 바뀝니다. 메이지 유신은 당연하게도 가고시마와 야마구치가 주도한 근대화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대화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가고시마와 야마구치가 대립하기 시작했고 개혁의 주도권을 두고 다투다가 결국 내전으로 번지니 두 현의 내전을 세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세이난 전쟁은 가고시마 출신의 사이고 다카모리가 반란을 일으키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 출신의 세력들이 사이고 다카모리의 반란을 진압하러 나섰고 끝내 사이고 다카모리의 반란은 실패합니다. 이후로 일본의 근대화는 야마구치 출신들이 주도하였는데 새로운 세대의 메이지 유신 주역 3대장이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노우에 가오루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조슈번 출신으로 조슈 3존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세이난 전쟁에서 패배한 반란군의 수장 사이고 다카모리의 최후가 미심쩍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전세를 뒤집을 수 없음을 깨달은 사이고 다카모리가 할복했다고 하지만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죠. 다만 사이고 다카모리가 일본의 구시대 잔존이라 할 수 있는 사무라이 문화의 상징과도 같아서 그를 추모하는 민심이 많았고 세간에서는 사이고 다카모리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걸 보니 그가 살아있다라는 음모론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발견되기는 하는데 이게 사이고 다카모리의 시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의 죽음을 믿지 않고 언젠가 사이고 다카모리가 다시 찾아와 일본 정부를 전복해버릴 거라는 소문도 돌았죠. 일본 최초의 총리이자 일본 의회를 창시한 장본인, 우리에겐 철천지 원수 같은 일본 제국주의의 시작을 알린 악의 근원이자 결국은 안중근에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온건파였다는 것을요.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정벌하자는 이론을 펼친 정한론자 요시다 쇼인의 죄자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해서 메이지 유신 근대화의 주역이었던 야마구치 출신들은 대부분이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정한론의 온건파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몇 번이고 정한론자 강경파들을 달래며 조선 내에서 청나라 러시아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고 그래서 조선에서 일어난 청일전쟁도 이토 히로부미는 초기에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식민화에 반대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정한론자는 맞았는데 그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한국을 식민화하려는 행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한론 강경파들에게 이토 히로부미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통감으로 어떻게 취임했겠느냐 이야기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내에서 정치 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고 이 원로를 그렇다고 막 대할 순 없으니 일본 의회와 메이지 덴노가 그냥 조선으로 보내버린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한론자가 아니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식민화할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을 겁니다. 을사늑약을 강요한 거,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킨 것 전부 이토 히로부미의 결정이긴 했으니까요. 다만 정확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을 정벌하거나 식민화하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시간을 끌려고 했고 왜 힘의 균형을 원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토 히로부미는 워낙에 여우같이 교활하고 영악해서 단숨에 조선을 정벌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그리고 아주 정치적으로 다가가야 완벽하게 조선을 식민화할 수 있다고 여겼을 거라고 배우지만 이는 후대의 추론과 해석이지 이토 히로부미의 정확한 의중을 알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야 우리 대한제국이 식민지가 되었다는 걸 보면 오히려 도통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정치계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가 애매하죠.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 사후 그리고 식민지 시대가 시작한 이래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를 우상화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의문스러운 일본사 속 풀리지 않은 역사의 미스테리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